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르고 있을 때는 더 오를까봐, 내리고 있을 때는 더 내릴까봐 투자에 대한 시점을 혼자 결정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투자의 시점과 결정에 대한 고민 저희가 명료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생방송 50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로 생방송 중에 수익까지 챙겨드리고요. 또 투자의 방향성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어플 켜셔서 아래 QR코드 비추시면 링크가 가니까요. 그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 노란톡 방에서는요. 방송이 끝난 후에 매수 매도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주식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박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님은 2007년부터 이제 해외 선물 거래를 시작하셔서 예. 경력이 굉장히 상당히 긴데 예. 처음 투자하셨을 땐 아무래도 이 결정에서 시행착오가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떠셨나요? 그때 또 마침 네.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도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뭐 이런 환율 관련된 상품이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FX 마진 거래라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손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크게 수익 보신 분도 계셨는데 네.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네. 파운드화 같은 경우 그때 FX 마진 거래 가지고 증거금이 2,000불인데 네. 하루에 500%가 움직였어요. 어. 그러니까 뭐 대박 내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셰프님은 대박이셨나요? 쪽박이셨나요? 저는 뭐 그냥 똔똔 본전 정도, 예, 크게 잃지도 않고 네. 벌지도 않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를 할 때 이제 해외 선물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방향성을 잡는데 예. 그 노하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중요하게 이 방향성을 잡는데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네.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찾는 거는 시장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또 해당 상품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금이든 은이든 그렇죠. 그 종목을 거래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가지고 기준선도 단순하게 해야 되지 이걸 뭐 보조지표도 굉장히 많이 보고 다른 네. 뭐 뉴스라든가 정보를 많이 얻으면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그렇군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매매에 도움이 된다. 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거래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익을 보고 청산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청산을 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수익을 어느 정도 보느냐의 기준점도 혹시 있으실까요? 그거는 투자 금액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우리 그 톡방에서 그 러셀 2000 이 종목 마이크로로 매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그럴 경우도 조금 수량을 많이 들어가면 이건 뭐 불안해 가지고 지켜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이크로 한 계약 들어가봐야 하루에 1, 20만 원밖에 안 움직여요. 네. 근데 그걸 뭐 뚫어지게 쳐다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10만 원 손실 봤다고 어우 손절 이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0만 원 기준에서 움직이는 진폭이 한 그 러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 네. 한 계약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그렇죠. 수익과 투자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그 손절을 잡는 거, 익절을 잡는 거 이것도 본인 심리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손실 봤어. 그러면 이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지만 네. 투자 금액이 1억인데 500만 원 손해 봤어. 네. 그냥 그렇게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준점은 그러니까 투자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해주시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5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방송 중에 방송에서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셰프님이 정보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모의 투자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본인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믿고 따라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나도 돈 좀 벌고 싶다. 요즘 시장이 조금 불안한데 어떻게 새롭게 투자처를 찾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생방송 중에 수익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가니까요. 그쪽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 속에서도 저희 해외 선물은 언제나 수익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와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해물 맛집, 해물 요리사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진입에 앞서서 이제 해물 시장 상태를 오늘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예. 방송 직전까지 이제 미국 시장 흐름이 좀 어떤지 짚어볼게요. 예. 어떤가요? 자, 차트를 같이 보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일봉인데 어제 그 움직임 보면 납작하게 그렇게 진폭이 크지가 않았죠. 상승 마감했다라고 하지만 뭐 0.1% 정도밖에 안 되는 강보합권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보합권에서 지금 다우지수는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미국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일단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위에 그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걸쳐 있는데 한 3일 정도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걸 뚫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일단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1조 9천억 달러의 그 부양책이 저번에 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3월 중순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갑자기 또 추진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떨어지다가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네. 자, 오늘도 그런 뉴스들에 조금 휘둘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별다른 뉴스가 없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나와가지고 약간 대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S&P도 보면 큰 진폭은 없습니다. 오늘 낮에도 약간 빠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는데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밀려 있지만 전일 대비해 가지고 0.16% 상승해 있고 나스닥은 어제 낙폭이 오히려 좀 더 컸어요. 네. 1%까지 어제 장중에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1%까지 올랐었는데 결국은 0.4% 선물 기준으로는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0.4% 올랐으니까 어제 그 빠진 가격 다시 그 회복하고 그저께 시가 정도 가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은 그 단기적인 꼭지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러셀도 보면 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 약한 흐름, 거의 보합권에서 그 변화 없이 0.05% 상승해 있으니까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10시 9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럼 주요 상품들 흐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셰프님, 예. 오늘 원유부터 좀 살펴볼까 봐요. 크게 예, 오르면서 그러시죠. 마감을 했는데요. 네. 자, 크루드 오일은 뭐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61달러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행보 구간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자, 결국은 조정을 옆으로 비스듬히 조금씩 빠지다가 갑자기 급등시키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흘러왔고요. 네. 지금 상승의 흐름이 한 4일째 연속 상승폭이 조금 작지도 않고 조금 그 높이 올라가는 네. 그런 모양인데 그렇죠. 아직은 뭐 꺾일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네. 60달러를 향해 가지고 계속 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조금 매수 진입을 하는 의견 쪽으로 보고 계신 거죠. 만약에 원유를 거래를 하신다면.
그렇죠. 네, 그렇군요. 다른 상품 흐름들도 좀 살펴볼게요. 자, 골드, 실버, 네. 기금속 두 가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버 좋습니다. 종목은 며칠 전에 그 레딧 커뮤니티 미국의 그 요번에 그 게임스탑 주가를 올린 그 커뮤니티에서 네. 실버를 공격을 해가지고 급등을 시켰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폭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별 변화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네. 0.65% 하락 중이고 실버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 조금 특별한 이슈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실버 급등할 때 매도로 네, 들어갔죠. 그렇죠. 예, 사실 이거 그냥 냅뒀어야 되는데 냅뒀으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네. 작아 보이지만 실버의 급 10% 정도 빠지면 선물에서는 굉장히 큰 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급등도 하고 급락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심리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켜보면서. 장중에 네. 보고 있으면 조금만 틀려도 몇백만 원이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게 내가 맞게 들어간 건지 틀리게 들어간 맞아요. 건지 알 수가 없죠. 네, 잘 잘라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도- 수익 내시고 그래도 수익을 한 1,800불 정도 수익이 네, 났으니까. 거의 200만 원 수익을 거기서 만족을 내셨으니까요. 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골드는 오늘 그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실버 이후에 그 골드를 급등시킬 거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네. 한 발 빼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 골드는 제가 볼 때는 그 302평 일봉에서 302평 정도 있는데 네. 앞전에도 제가 한 1,770달러 정도까지는 빠지면 매수 관점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1,820달러니까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골드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볼까 봐요. 굉장히 큰 자, 폭으로 올랐다고. 네. 예, 채권은 그 평소에 거래를 안 해서 네, 그렇죠. 예, 흐름만 한번 가시종목에서 살펴볼게요. 자,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네. 예. 자, 그 통화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들 보면 1월 초에 보면 그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미국 달러가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계속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달러가 강세로 한 달 내내 진행이 되고 있다. 유로가 계속 빠지고 있죠. 자, 이거는 그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거고 쭉 달러 인덱스를 보면 자, 달러 인덱스는 그 세계 주요 통화들 6개를 지수화해 가지고 네, 그렇죠. 표시한 건데 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100포인트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와 가지고 그렇네요. 예, 90까지 깨지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달러가 지금 금리 문제도 있고 해서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강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 연관해 가지고 채권은 10년물 채권을 한번 볼게요. 네. 자, 10년물 채권 보시면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2월 초에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는 미국의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다시 반등이 좀 나오다가 다시 강세로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채 금리가 그 상승을? 채권 수익률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을까요, 셰프님? 그거는 그 파월 어머니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오늘 생방송 중에 진입을 하신다면 좀 관심 있게 흐름을 살펴봤는데 뭐 종목이 좀 있을까요, 상품이? 진입할 종목이요? 네, 진입하기에 뭐 좋은 진입하기야 상품. 뭐 여러 진입은 가능하죠. 네. 근데 수익이 나느냐 이게 그러니까요. 문제겠죠. 그 좋은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 네. 오늘은 감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그럼 이따 또 비밀로. 자꾸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 박 셰프의 조언을 싸게 취급하는 경향이 아닙니다. 저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모든 분들이 기다리는 자, 만큼. 그럼 알려드릴까요? 네, 그럼 네. 알려주셔야죠. 어제 이렇게 쉽습니다. 러셀 네. 2000 마이크로로 그렇죠. 하나 매도 네,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마이크로로 진입을 하면 여러분들 그 리스크는 굉장히 작습니다. 네, 하루에 기껏해야 러셀이 한 2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네. 진폭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빅사이즈로 들어가 이미니 러셀로 들어가면
실제로 한 200만 원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로 접근을 하시면 네. 별 위험성 없이 시장 하락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오늘도 이제 러셀 2000을 좀 매도 의견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저께 소이빈 오일을 하루 만에 78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어제 이렇게 말씀해주신 러셀 2000 상품을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느라고 진입을 못했어요. 예. 그러면 저도 오늘 의견 주신 대로 러셀 2000을 좀 매도 진입을 실제 제 계좌로 마이크로로 하세요. 네, 마이크로 상품으로 진입을 할게요.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여러분 좀 진입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이미니 러셀을 매도 진입 시장가로 하고요. 제가 노란톡방에 또 이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도 들어갔다고. 자, 들어가 네.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말씀드린 부분 매매에 참고하셔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방송 직전까지 미국 상황 살펴봤고요. 박지은 캐스터가 미국 현지의 생생한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지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외신들만 준비했으니까요.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iden tells Democrats he's open to negotiating who can get a $1,400 stimulus check. 네, 바이든 대통령이요. 1,400달러의 현금 지급안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요. 1,400달러 규모 중에 지원 범위는 좀 줄일 수 있고 또 1조 9천억 달러의 이 현금 지급안도 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부양책이 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We can better target the number. I'm okay with that. 즉, 그는 더 다른 숫자를 좀 타겟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더 나은 숫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쿨한 면모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유연한 부양책이 가능한 가운데 과연 규모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Fed Evans sees price spikes ahead, but policy steady. 네. 페드의 에반스 총재가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얼마 가지 않을 것이고 정책에는 변화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요.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제가 기존 기준까지 돌아가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고요. 또 통화 정책도 그렇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2020년대 중반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2%내 미만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하단에 말풍선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 선택하신 후에 돋보기란에 매매의 기술 해물 요리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셰프님 나날이 열성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계좌로 수익을 계속해서 빨간 맛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배우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도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매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통 많이 접속해 주세요.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노란톡 입장 방법 잊지 않으셨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시면요. 링크가 가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얼마나 생방송 중에 돈을 잘 벌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휴대폰 카메라 켜서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입장 링크가 가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요. 저희 박 셰프님의 매매를 따라하고 여러분께서 많이 수익을 내주시고 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외 선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셔도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감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고요. 박 셰프님과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수익의 맛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대한민국 넘버원 해외 선물 정통 전문가 박 셰프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박 셰프님을 매매하는 최고의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박 셰프님, 어제 이제 러셀 2000 매도 의견을 네. 주시고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포지션이 있나요? 나스닥 그대로 들고 있어요. 요 며칠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 또 장중에 네. 반등이 나왔는데 네.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진입 가능한 상품에서 제가 러셀 2000을 지금 예. 진입을 하고 노란톡방에 인증을 했어요. 예. 제가 인증한 것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2156불에 6불에 매도 진입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들고 가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한 배를 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가 정정이요? 2156포인트라고 얘기해야 돼요. 6포인트에 제가 진입을 했고요. 불은 네,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셰프님 이거 예. 언제쯤 좀 기다려야지 제가 수익 좀 볼 수 이거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들고 가도 별로 리스크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외 선물 같은 한 일주일 경우는 예상하고 있어요. 일주일이요. 예. 그러면 한 네. 100만 원 정도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일주일에 생각합니다. 100만 원이요. 우선은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예. 이제 근데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면 예. 청산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청산을 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예. 스스로 제가 해봐도 될까요? 그럼 본인 돈인데 본인 마음대로 그렇죠. 해야죠. 네, 셰프님 의견을 예. 그래도 제가 좀 듣고 싶은 거죠. 제 돈 벌었다고 돈이지만. 저한테 줄 것도 아니고. 좀 드려요? 아니 됐어요. 네. 돈은 뭐 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한번 네. 까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그거 셰프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러셀 2000 매도 의견 주셨는데 우리 네.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도 이렇게 러셀 2000 같이 매도해주신 분들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저희가 기다려보고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자리에서 왜 사셨는지 그때 복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셰프도 저도 이 포지션을 들고 있는 거고요. 박 셰프님은 나스닥 매도 진입을 들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진입을 해서요. 여러분께 수익을 낼 때 저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방송에서 실제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정보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방송 중에 수익을 내고 청산을 하기까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 포지션에 대한 해결책 이 방에서 들으시니까요. 같이 진입을 원하신다면 저희 노란톡 방에 들어오셔서 이 해결책과 원인과 분석도 셰프님께서 강하게 잘 해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얼른 해결책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과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박 셰프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박지은 캐스터가 외신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지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st small firms below pre-pandemic levels, fast survey finds. 네, 대부분의 소기업들이 이 pre-pandemic, 즉 이 팬데믹 이전으로 좀 수치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무려 78%의 응답자가 임금이 줄었고 또 수요 감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수도 줄이고 있는 사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긴급 펀딩을 신청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모든 소기업이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지금 정부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소기업들이 좀 빠른 회복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private payrolls rebound, service industry activity gains steam. 네,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죠. 네, 이렇게 좀 좋은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긴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또 여러 주가 경제활동의 제약이 좀 없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일단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17만 4천 명이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의 확실한 회복 신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서비스 지수의 경우에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가 재급증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가 분명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경제 지표도 잘 나온 만큼 앞으로의 좀 성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하단에 말풍선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을 선택하신 후에 돋보기란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난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를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저희 셰프님이 해물 요리 정말 맛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질문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뭐 쉬운 질문, 어려운 질문 뭐든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의견 전달해드리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요. 해외 선물 처음 접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내가 고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래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 모두 어우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란톡에서 다양한 레벨의 질문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궁금증을 여러분과 해결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노란톡방에 와서 해외 선물이 뭐예요? 이런 질문 해주셔도 저희가 다 답변해드리고요. 해외 선물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이렇게 여쭤봐 주셔도요. 저희가 교육 동영상까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선물에 대한 관심, 고민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얼른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노란톡 질문들 제가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해결을 해 볼게요. 백칼라사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증거금 그리고 손실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자세한 사례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셰프님, 예. 해결을 해주세요. 자, 질문이 네. 사실 좀 들어보면 조금 약간 막연하죠. 그렇지만 예. 이제 이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 회사의 뭐 가격이 빠지면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건데 해외 선물은 도대체 어떻게 손실이 되는 거냐, 얼만큼까지 손실을 볼 수 있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보시면 그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그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렇죠.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러셀 같은 경우 매도 진입을 했는데 이게 그 선물은 양방향 거래라고 했잖아요. 네, 맞죠. 가격이 올라도 정승윤 아나운서가 매도를 한 계약했으면 이 시장 참여자 중에 똑같은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매수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는 매수를 하고 50%는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방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한쪽은 손실을 보고 한쪽은 수익을 보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손실과 수익을 더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은 제로죠. 네, 맞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 하는 거고, 네. 이 그 손익은 방향을 틀렸을 때 손실이 나는 거고, 떨어질 때 매도를 했으면 수익 나는 거고, 올라갈 때 매수하면 또 수익 나는 거죠. 그 방향을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에 100포인트에 어떤 물건을 샀다. 내가 네. 가격이 오를 거야 해서 샀는데 100포인트에서 가격이 내리기 시작하면 내 자금이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100포인트에서 가격이 오른다 하면은 수익을 보시는 건데요. 상품마다 이게 좀 가격도 다르고 증거금도 다르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해답이 있는 동영상을 또 드리니까요. 그쪽에서 자세히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셰프님, 그럼 손실이 되는 과정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증거금이 모두 네. 다 손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증거금이 뭐예요? 증거금을 그 포지션의 잘못 방향을 맞추면 모두 아, 손실을 볼 수 있는 자, 건지도. 그거 중요한 얘기네요. 자, 주식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네. 100만 원 매수해서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손실이 100만 원이죠. 그렇죠. 종이장이. 그죠? 근데 네. 주식도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더 손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인가요? 공매도. 아, 네. 공매도가 여러분 뭐 불합리하다 이렇게 막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그 게임스탑이라는 미국 업체가 이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때 네. 헤지 펀드들이 이 종목을 공매도를 했는데 이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손실이 원래 100만 원 수익 내려고 들어갔는데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손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린 거거든요. 자, 일단 주식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 손해를 보면 되는데 선물은
수익과 손실이 어떻게 보면 무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 입장에서 주식을 공매도했을 때는 손실이 무한대고 수익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주가가 떨어져야 공매도 세력이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만 원에서 매도를 했으면 이게 제로가 되면 100만 원만 수익이 나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 돼버리면 900만 원이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공매도는 수익은 제한되어 있고 손실은 무제한인데 선물은 수익도 무제한, 손실도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짜리 선물 증거금을 매수를 했는데 손해가 났어. 네. 이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증거금 대비로 나는 100만 원짜리 샀으니까 손실이 100만 원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들어간 상품은 100만 원짜리지만 자금이 1000만 원이 있다. 이 1000만 원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는 셰프님이 가장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자금 관리와 안전한 매매를 최우선으로 셰프님께서 항상 추천을 해주고 계시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네. 분들이 선물을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100만 원짜리 샀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손실이 나니까 그럴 위험하다고 수 생각하는 있죠.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만 수익도 크지 않나요, 그만큼? 자,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 배우셔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증거금을 100만 원 낸다라는 얘기는 2천만 원짜리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만 100만 원 걸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2천만 원짜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즈를 실제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충분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백할라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선물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네. 자세한 손익이 발생하는 거는 그 사실 설명하는데 조금 이해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 처음 교육만 하시는 제가 분들은. 간단하게 해놓은 게 한 20분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너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그 영상을 보시고도요,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편하게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노란톡방 익명방이기 때문에 이해 못한다고 누가 왜 이해를 못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니까요. 어떤 질문이든 편안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모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비추시면요. 입장 링크가 갑니다.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저와 박 셰프님이 수익과 투자에 대한 고민 친절하고 꼼꼼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돈과 함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중동의 정세를 혼돈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원유 상방으로 베팅해야겠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의견을 다시 여쭤보신 것 자, 같아요. 그거는 뭐랄까 이 과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원유는 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사실 수요와 공급이죠. 시장에서 오일을 수요할 예상이 많아지면 네. 경기 반대로 얘기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오일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코로나 때 그때 오일이 급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제한이 되고 하니까 이 기름 수요가 자동차 타는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때 급락을 한 거고 정치적인 문제는 일시적으로 영향은 줄 수는 있지만 어떤 중동의 원유 시설이 파괴가 됐다거나 네. 이런 테러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하고 분쟁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심하게 분쟁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현재로 네.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그 오일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해석을 좀 과대 해석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지만 있습니다. 어쨌든 셰프님께서도 계속 저희 방송 초기부터 말씀해 주신 게 원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거는 해주셨죠.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네. 사람들의 이 행동 반경이 좀 넓어지게 되면 네. 그 산업도 정상화되고 그렇죠. 하면은 네. 원유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지. 미국하고 중동이 싸워서 올라갈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견을 예. 주신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WTI 같은 경우에 상방으로 베팅 의견은 맞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과대 해석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팔면 최고점님 우리 시청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골드랑 실버는 연계성을 갖고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사실 지금 실버랑 골드가 굉장히 시장에서 좀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잖아요. 지금은 셰프님.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둘 다 이제 기금속이다 보니까 네. 비슷하게 움직이고 며칠 전에 은이 급등한 거는 레딧 그 커뮤니티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억지로 가격을 올린 거고 네. 그 외에는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거의 비슷한 그 진폭은 좀 틀리겠지만 방향성은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셰프님께서 이제 골드랑 실버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차이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줄이려고 기억이 노력을 나는데.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가격이 이제 움직이다 보면 네. 한쪽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시간이 지나면 실버 가격도 급등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화되듯이 골드가 너무 고평가돼 있고 실버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실버는 매수, 골드는 매도 이런 아하. 의견을 드린 거죠. 네.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어떤 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렇죠. 파악을 한 후에 거래를 해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시죠. 완선품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품마다 잔여일이 왜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아마 그 잔여일이라는 게 그 만기를 만기까지 뜻하시는 것 남은 같아요. 기간을 네네. 얘기를 하는 건데 상장된 날짜가 틀리듯이 네. 선물의 그 만기일은 다 틀립니다. 음. 상품별로 다 틀리고요. 그 원유 같은 경우는 매달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들이 1월, 2월, 3월 쭉 월별로 상품들이 네. 상장이 되기 때문에 매월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들이 있죠. 그리고 네. 지수는 369, 12, 국내 선물도 369, 12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는데 상품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거래하실 때 해당 상품이 만기가 언제인지 꼭 체크를 해보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상품의 만기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래할 때 미리 이 부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좋다는 의견을 박 셰프님께서 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애플님의 질문입니다. 모투는 모바일로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투가 모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모의 투자는 모바일로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예, 가능하죠. 네. 그렇군요. 따로 그러면은 앱 MTS가 설치한 게 따로 있죠. 예. 있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모바일로 모의 투자를 그렇죠. 연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셰프님께서는 근데 모바일로 거래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 분석은 네. 사실 모바일로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고 모바일만 보고 이렇게 거래하기는 힘들다는 의미고 네.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외출할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모바일로 주문을 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의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후에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 매도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분석 같은 경우는 PC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께서 모의 투자를 하실 때 미리 기능부터 익히시는 게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질문들 여러분께서도 모르셨던 질문도 있고 아는 질문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도 해외 선물 뭔지 궁금하다 생각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제가 해외 선물 아예 몰랐던 제가 하루 만에 78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실제 계좌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켜시고요.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가 갑니다. 그쪽 방 타고 들어오시면요. 해외 선물이 뭔지 모르셔도 기초 강의 동영상부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결해드리고 있는 질문들까지 모두 이 방에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해외 선물 시작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당장 시작하지 않으셔도 미리 배워만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새로운 걸 배우는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 함께 배우시면서 저희 생방송 중에 의견도 드리니까요. 이 부분 공부해 보시면서 수익까지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저희 시청자님이시죠. 한스 어게인 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종목의 월별로 3월물
3월물, 4월물, 5월물 이렇게 있었는데요. 예. 이 거래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봐 있죠. 주셨어요. 가격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린가요? 월물별로 가격이 네. 틀린데 그거는 상품마다 차월물이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고 네.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보관 비용이 드는 상품들이 있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네. 원유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예. 자, 여기서 돋보기를 좀 네, 돋보기를 켜서 크게 한번 글씨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봐서는 네.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같은 종목에서도 월별로, 월물별로 거래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 보실 건가요, 셰프님? 오일 가지고 설명을 네. 드리면 지금 오일이 그 당월물이 56달러죠. 네. 56달러인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이네 이게. 자, 50 돋보기 쏟아 안 보이네. 노안입니다, 56달러. 우리 셰프님이. 예. 56달러인데 여러분, 차월물을 네. 보면 이게 H21이 당월물이고 네, J21이 차월물입니다. 55달러로 가격이 틀리죠. 네, 그렇네요. 약간 차이 있죠. 네, 현재 당월물이 조금 비싸고 차월물이 더 싸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설명하자면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보관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보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또 가격이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그렇기 보관 비용 때문에 때문에. 그렇고 어떤 네. 거는 통화 상품 쪽에서는 이제 달러 베이스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오히려 들고 있으면 붙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차월물하고 가격 차이가 이게 일정하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차월물하고 가격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고 네. 또 좁혀질 때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어, 월물 간의 스프레드 거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월물을 선택하는지에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만기랑 가까운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래 자체는 네. 거래 자체는 그 통화 그 유동성이 풍부한 거는 현재 가장 만기가 가까운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단기로 거래할 때는 가장 최근 월물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단기로 거래할 때는 가장 최근 월물을 선택하셔서 거래를 하시는 게 유동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스어게이님의 질문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예. 우리 선물 같은 하루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선물에 관심이 있는데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선물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죠. 네, 어디 있냐고요? 너튜브에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아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시간 투자 많이 안 하셔도 네.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아무래도 해외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혜린이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해드리고 있고 박 셰프님도 꼼꼼하게 이 질문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공부를 해보시고도 모르는 점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때는요. 저희 노란톡방에 질문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투자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조금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동영상 어디서 봤나요? 궁금하시죠? 노란톡방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장을 어떻게 하시면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를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링크가 가니까요.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쪽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즐겁게 매매 이어가고 수익까지 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해외 선물로 제가 하루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셰프님.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예. 돈과 함께 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가장 좋아하는 상품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간단한 질문인데 너무 예. 그러세요? 이거 어떤 건가요, 그럼? 저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게 뭔데요? 지금은 농산물이죠. 농산물 흐름을 근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안 짚어봤어요, 그러니까 셰프님. 제가 얘기했는데. 네, 이제 짚어보려고 해요. 자, 한번 그럴까요? 농산물. 농산물이 네. 요즘 수익 내기가 아주 좋은 게 네. 그동안 옥수수 차트 보면 그동안 굉장히 급등을 했죠. 네. 조금 오른 것도 아니고 많이 급등했어요. 지금 가격으로 보면 한 자루에 3.3달러에서 5.5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원인은
아르헨티나 기후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중국에서 대량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우리도 뭐 배추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 비싸서 못 사 먹잖아요. 맞죠. 그렇듯이 곡물 가격의 상승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너무 고점이다 싶을 때 밀릴만 할 때 매도 들어가면 계속 수익을 내고 단기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흐름을 좀 주고 있고요. 네. 자, 옥수수뿐만 아니라 밀은 먼저 지금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조금 계속 빠지고 있고 일봉입니다. 대두도 보면 며칠 동안 행보하고 있는데 가격을 그렇네요. 높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이게 네. 급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기후가 굉장히 악화되면은 곡물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미 너무너무 대두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8달러에서 1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3.7달러까지 약간 밀려 있는 정도인데 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봄이 다가오면 싹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 곡물 가격 조금 공급이 원활해지겠다 네. 생각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박 셰프님도 그때가 되면 이제 예. 선물로 농산품을 좀 많이 거래를 하실 것 같은데. 농산물을 그때는 그 레버리지가 좀 작은 종목으로 좀 미니 상품으로 음. 선택을 해가지고 아주 장기로 가야 돼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선물을 거래할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셰프님?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네. 5월 달에 옥수수 선물을 하나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 네. 이러면은 대박이 났겠죠. 그렇죠. 자, 똑같습니다. 네. 선물은 또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떨어질 거다 혹은 대두 가격이 떨어질 거다 전망이 되면은 매도를 해가지고 다시 가격이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예. 주식에서는 하루 기다리는 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고 내가 가진 종목이 안 가더라도 그렇게 예. 뭔가 체근하게 되지가 않는데 예. 이 해외 선물은 흐름이 빨라서인지 굉장히 이제 하루가 긴 것 같고 자꾸 확인을 하게 되고 그게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래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그렇군요. 거래 시간이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지수 같은 경우는 23시간 거래가 되니까 네. 계속 가격이 돌아가니까 이게 새벽에도 눈 뜨면 보고 맞아요. 낮에도 보고 이러니까 네.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음. 농산물은 거래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그런데 셰프님은 엄청 편하게 이제 매매를 하시잖아요. 예. 막걸리 먹고 잠도 주무시고 맞다. 오늘 노란톡에서 막걸리 선물 받으셨던데. 자, 막걸리 얘기를 자꾸 네. 했더니 네. 여러분들 막걸리 선물하지 마세요. 네, 예. 선물하지 마세요. 양주로 우리 해주세요. 셰프님. 양주로.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지금 제작진 분들도 예. 오라고 굉장히 야유를 보내주고 계세요. 자, 농담이고요. 네. 막걸리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예. 막걸리 많이 드시고 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친절하게 막걸리 먹고 대해주세요, 셰프님. 자, 오늘은 좀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또 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마련을 것 하실 같은데 건가요? 네. 여러 가지 농산물 쪽에 우리가 계속 주요 종목만 봤었죠. 옥수수, 밀, 대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래한 게 콩기름, 대두유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맞죠. 먹는 식용유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수익을 정순이 아나운서가 한 78만 원을 수익을 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하루 만에 78만 원을 제가 예. 여러분 수익을 냈습니다. 부러우시죠? 저 하루 만에 78만 원 벌었습니다. 예. 네. 자, 이게 이제 곡물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육류도 있습니다. 육류. 예. 오늘은 근데- 그 육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셰프님 66까지는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네. 이걸 관심을 가지고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야, 짧게 이게 한번 기회가 왔다 살펴보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보는 종목은 보시면 이 네. 관심 종목이 한 30개는 넘습니다. 근데 너무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셰프님 짧게 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벌써 네. 그래야 네. 됐나요? 아쉽네 또. 자, 이 돼지고기 한번 봅시다 그래도. 예. 네, 그럼 화면 한번 조금만 보여주시면 보세요. 네. 잠깐만 볼게요. 자, 린호구 돼지고기인데 지금 그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돼지고기도 계속 올랐어요. 올랐고 이 소고기 라이브 캐틀 생소입니다. 살아있는 소인데 소도 계속 올랐죠.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육류 가격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한번 그렇죠. 말씀드리고 뭐 내일 커피라든가 설탕, 오렌지 주스 이런 것도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다양한 상품들을 여러분과 살펴볼 마음에 제가 마음이 설레는데요. 오늘도 벌써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해외 선물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기초부터 저희와 함께 천천히 공부하셔서요. 오늘도 내일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